예, 그럼 예. 그럼 또 지금부터 제7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농박의 결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문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찬성팀 토론자는 부활한 마르크스팀 이하연 학생과 국지훈 학생이며 반대측 토론자는 익스프레스팀 허철 학생과 정윤채 학생입니다. 토론은 입론과 확인 질문 그리고 반론과 확인 질문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한 뒤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입론과 반론이 끝나면 2분간의 적절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의 단계는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각 토론 시간 종료 10초 전에 여기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 이 시계를 보시면서 각 토론자분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각 토론 시간 종료 10초 전에 이 종이 올릴 겁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제1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입론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찬성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어가는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중심의 시대, AI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하루빨리 기본소득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째, 기술 발전 속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기본소득으로 사회의 안전망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2025년 기계가 전체 직종의 52%를 수행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22년까지 약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예측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변화로 위협받는 노동자들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 안전망이 기본소득이란 주장하는 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과 고용의 탈동료화 현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의 확대로 일자리 양극화가 야기됐다는 점을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망은 노동 없는 소득, 즉 기본소득뿐입니다. 기본소득은 많은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충족해줄 마지막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소득제 지급은 국민들에게 근로이유를 고취시키고 희망을 심어줄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 정책들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국가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이에 징수되는 세금이 더욱 늘어 결국 개인이 올린 추가소득분이 상쇄되어 버리는 이른바 빈곤한덕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개인은 추가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자신이 일하는 만큼에서 추가적인 가처분소득을 얻을 수 있어 근로이익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핀란드의 경제학자 시기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실험이 1차 결과와 관련해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이익을 고취시켰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극빈계층의 비중이 높은 인도 역시 기본소득 지원을 경제적 불평등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목했습니다. 사라티 경제학자 또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매달 성인에게 4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4달러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대상자들의 식사가 개선되고 마을 주민들끼리 협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행복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삶을 부여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취업 준비자 등 고용과 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현실 취업,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본인들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하지 않은 직무에 취업하게 된 비율은 전체 직장인 중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3.3%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는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대부분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재취업으로 인한 비용 소모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손해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는 기본소득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적절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반대팀 제2토론자가 인론 내용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질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3.3억에서 8.9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에 대응해서 그런 AI 관련 산업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서 이제 사회적인 보장권을 안전망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히 깔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그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기본소득 취지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지 따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놨고요. 이 자료 역시 자유토론과 반론 시간에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반대팀 제1토론자 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론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현 국가 재정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저희 익스프레스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재정은 그 예산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한들 그 정책을 실현 가능케 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그저 듣기 좋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의 약 10%인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모두 매월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 요소는 연 189조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예산 162조 원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 보건복지 예산은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시행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 소요되던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혜택을 받던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증세나 조세 지출 예산을 조정하는 것뿐인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에 의하면 증세 같은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8%가량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에도 큰 비용이 발생될 텐데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과연 이런 비용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조세지출 예산 구조 조정 또한 국회 예산정책절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조세지출 예산은 매년 6.4% 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며 매년 조세지출이 정비된 경우는 2014년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처럼 조세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운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재정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국가의 원리와 사회보장 원리와도 상충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자동차 보험처럼 세금이나 보험료를 받아 사고가 난 사람, 유형에 빠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위험의 정도가 큰 사람에는 더 많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고의 유무나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에 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평등에 불과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과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은 빈곤층에게 더 불리합니다. 앞서 언급한 최한성 교수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빈곤층에서도 소득 분포의 맨 왼쪽에 있는 1분위, 2분위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9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3분 이하 조직층은 조세로 지원된 재정기반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즉, 양극화 해소 효과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자를 상대로 한 조세 기반 복지 급여를 늘리는 것이 맞지, 같은 조세 기반 급여를 할지라도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게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매혹적일지 몰라도 사회 분양 차원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몫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 보장 원리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찬성팀 제1토론자께서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질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지금 첫 번째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있는 곳이며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조세가 많이 들고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수치들을 말씀하신 건지.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최소한의 수준이죠. 네. 전 국민에게 도입하자는 것이 보편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기존 복지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지금 현 복지, 그러니까 180조 원을 마련하기 네. 어렵다고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유토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헌법의 의무와 충돌해서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에 어긋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부자부터 저소득층 계층까지 모두 다 오늘 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한 게 아닙니까? 오히려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두 번째 입론에서 헌법의 의무와 충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형평성과 평등의 문제를 오히려 더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부자부터 저소득층 계층까지 똑같이 3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게 더 평등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당장- 의무와 충돌한다. 헌법 의무와 충돌한다고 언급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같은 금액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고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세 감면을 어느 정도 개편할 시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더 평등한 조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 누리소득 역적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OECD 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누진세율 역전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이 우리의 악조건인 이러한 세금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취약계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자와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은 2013년 기준 상위 10% 평균소득과 하위 10% 평균소득의 격차가 10.1배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바로 이 기본소득을 마련해 줌으로써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빈곤의 더 청산 우리 측 입장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으로 상실해 개인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쉽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자,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그러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빈곤의 더 현상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가는 그 세 모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국민은 국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정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장담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반대팀 제1토론자는 다른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일단 재원 조달, 기본소득에 있어서 재원 조달 동안 절대 불가능하다 언급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하다. 자꾸 언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점은 일단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씀하시면서 비과세 감면으로 전 세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일단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전 세계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해당되고 얼마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일단 MI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라고 하는 기준은 일단 선진국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아울러 토마스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도출한 결과 전 세계가 일정 세수를 감안하고 아울러 글로벌 이제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정 정책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 예시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수치를 원했는데 그거는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그거를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제도나 아니면 실업고용보험이나 그런 차상위 계층을 위한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를 했을 때 당연히 그들을 선별해서 더욱더 많은 돈,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기본소득 도입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공평한 돈을 주게 되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지로부터 얻는 현금을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더 뺏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의 주장을 너무 단편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 이번에 도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가지고 이번에 세수까지 확실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이를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라면 빈부격차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세수가 비과세 감면만은 없는 건가요? 자, 비과세 감면 이외에도 뭐 지방정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뭐 보도블록을 자칫 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일정 부분 가능하면 더 큰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는 그런 정확한 그런 세목에 대한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가 추산될 수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상상경제수석연구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분께서 그런 보도블록 같은 거에 낭비하는 예산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추정되는 예산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논문 결론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보도블록은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드린 거고요. 나머지 자료청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팀 제1토론자 확인 질문 시간 다 쓰셨고요. 예, 이어서 반대팀 제2토론자가 반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동일하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먼저 아까 세모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에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지 행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 복지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고도화하고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해야지, 기존 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아까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는 빈곤층 긍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유로 그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자아효능감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그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같은 방법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고소득층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일정 수준 정도 생계비가 마련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아효능감을 성취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 생계비로만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자유토론 시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비과세 얘기도 들어주시고 많은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저는 궁금한 점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라는 기관에서 지난 10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셨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지닌 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재정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생산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반대팀 제2 토론자 반론이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찬성팀 제2 토론자의 확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반론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확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반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별적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그래도 이제 보편적 복지에서는 일부분 해소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부 해소됐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방법이 그것뿐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동안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회복지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뭐 확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편과 확충하자는 말, 지금 2005년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편, 확충이라는 그런 불분명한 단어로 치부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여쭙고 싶습니다. 불분명한 단어라고 표현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모녀 사건 이후에 실제로 국내 사회복지 제도는 많은 개편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복지 시스템은 이전에는 신청주의라고 해서 수급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 정책을 찾아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모녀 법이 생겨난 이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찾아내는 발굴주의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복지는 지금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물론 지금 부족하다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하시는 말 저희가 모두 다 이해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 토론 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쭤볼 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선별적 복지와 이제 그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 과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주의로 돌아섰죠. 근데 발굴주의로 돌아설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훨씬 그러니까 발굴적 이제 복지 정책으로 전환된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네, 적은 이제 저희 것으로 측 생각합니다. 확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핀란드에서는 저는 다른 이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발교주의로 돌아설 경우 오히려 이제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을 취하는 비용과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당 핀란드 조사에 대해서 이제 자유토론 때 말씀해 주시길 그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반론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로는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찬반팀 각 팀은 앞서 2분간 작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 사항을 서로 정리해 주시고 작전 시간 2분이 끝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마지막으로 논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들은 같은 쟁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자유토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언 원하는 팀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반대팀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럼 찬성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 먼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반박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본소득 지원 시에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부자들은 자신감이 올라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자아실현이 가능하며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이제 그걸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고 이런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부자는 예를 들면은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 부처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게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소득을 준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이 돈으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저소득층들은 이 돈으로 김밥을 사 먹는다든지 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하루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저소득층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생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인론에서 조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특히 조세가 많이 늘게 된다면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민적인 반발이 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발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혁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발은 어쩔 수 없는 불가결한 것입니다. 실내로 저희가 의료보험 도입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반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의료보험 혜택 누구나 누리면서 누구나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고 싶습니다. 의료보험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이 기본 소득제와 지금 보이는 기본 소득제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비교되는 거죠? 저희가 의료보험 사회를 든 것은 바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이 정책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의료보험 처음 할 때 국민적 반발 굉장히 심했습니다. 세수 없어질 거다, 뭐 국가의 재고가 재정이 바닥날 거다 이런 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경계 입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즉 국민적 반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조금 더 진보된 사회를 위해서는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더 많이 받고 덜 아픈 사람 덜 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선별적 복지제도인데 그거는 반대로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반발이 있어도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게 그 어떤 정책 효과가 같다고 한 것만 가지고 그와 전혀 다른 반대의 성격이 보편적인 성격일까요? 선별적인 의료보험이 성공했다고 어떻게 해서 그 반대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비유가 돼서 이것도 당위성이 확실하니 좀만 지나면 반발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복지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선별적 복지 정책이냐, 보편적 복지 정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복지 제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비 납부는 다르죠. 그럼 기본소득도 그와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국회 노사처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것을 보면요, 이제 선별적 기본소득도 일종의 기본소득제다라고 딱 이제 정의한 게 있거든요. 해당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선별적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제 해당 국민적 반발은 크게 줄 것이며 아울러 이 제도를 추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료보험하고 자꾸 그 기본소득으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의료보험은 일단은 자기가 보험을 납부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납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소득은 전혀 어떤 근로 여부와 어떤 자기가 세금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근로소득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꾸 저는 의료보험과 같이 그냥 저는 의료보험이 지금 처음에 반발이 심했으니까 나중에 성공했듯이 이것도 결국은 그냥 나중에 되면 다 받아들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밖에 저는 잘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요.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시로서 저희가 들어드린 것이고,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이제 세수를 정리함으로써 이제 의료보험과 같은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낸 사람이 더 적게 내는 그런 세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자들한테 더 많이 증세를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덜 증세하는 거 지금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못합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부자한테 더 많이 증세를 하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덜 증세를 하는 게 지금의 기존 복지제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 혹시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이제 세금 전환한 케이스가 없다라고 직접 반대 측에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케이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전환시키는 것, 세금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그때 함께 세수까지 걸쳐서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 국회에서 처리하기도 훨씬 더 용이할 뿐더러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령을 정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생혼여 사건 언급을 이제 하시면서 사각지대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금 제도들을 개편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편하고 간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기본소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뿌리 뽑혀 있던 그런 내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꾸셨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례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예시로 2018년도에 아동수당을 준다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소득 10%의 아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때 어마무시한 행정비용이 들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동들의 행정 비용이나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오히려 그 행정 비용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기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낫지, 그거를 다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차상위 계층들이, 빈곤 계층들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 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저희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기존 발달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성별적 복지대로에서 탈피해서 보편적 복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추정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핀란드랑 인도의 기본소득 사례, 인론사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험 대상 집단을 2,000명을 한정했기에 모든 국민에게 실시하는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의 성인 인구 490만 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준다고 계산하면 매년 320억 유로, 약 41조 원이 필요한데요. 2010년 기준 핀란드 정부의 세입은 491억 유로입니다. 재정의 67%를 쏟아부어야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완전 기본소득세의 경우 모든 성인이라는 그러니까 완전 기본소득세는 재정을 넘어서는 규모의 금액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당 실험에서 실험군의 고용일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실업 금액을 받는 대조군에 비해서 미비하게 상승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예측치 20에서 2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크게 실망했다 알려졌고,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해당 국가에 전면 도입하지 않았죠. 이건 팩트죠. 그리고 이 사례를 참고한 다른 국가들도 아직까지 완전한 의미의 국가적으로 전면적인 기본소득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의 사례인데요. 인도는 우선은 보편성의 측면, 모델을 지급하는 것에서 핀란드보다 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 마을로만 대상을 했죠.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단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완전한 기본소득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를 창시한 현대 기본소득의 이론을 체결한 필립 파파리스에 따르면 특정 기간 중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본소득의 찬성을 주장하신 분께서도 이런 실험에 한계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저희도 많은 결과를 봤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알래스카, 인도, 유럽 여러 선진 국가들과 개도국까지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해서 시행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패했다는 결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거냐? 바로 그 과정과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행복이 증진되고 이랬다는 점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4달러 줬다고 했죠. 4달러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4달러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가축의 양을 늘리고 우유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민들끼리 그리고 거기 마을 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꽃을 심고 방범 활동에 더욱더 치중하는 등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핀란드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자꾸 언급했을 때 인도의 그렇게 최약층의 마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편성 측면에서 한 마을로만 그러니까 표본 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조달 방안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끌었지? 문제는 뭐냐면 인도뿐만 아니라 같은 상대적 후진국에 불린 나미비아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에 따르면 이들 두 사회 모두 정부가 아닌 각 나라의 사회단체가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예산 정책을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경우 유니세프, 나미비아는 독일 개신교 교회단체에서 자금을 모았고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막대 예산 조달 방안이 핵심인 이 지금 논쟁의 상황에서 인도의 사례, 그 다음에 뭐 나미비아 사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례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효과 인정해 주셨다라고 직접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치가 나와있죠. 그거. 네, 저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세수 조금 더 개편하고요. 이제 해당 관련된 세금 조금 더 거두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며 아울러 행정부에서 정말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핀란드 예시 들어주셨습니다. 해당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핀란드 결과 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제 세수 부분 어느 정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국민적 합의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핀란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단지 지금 실시한 과정만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과정을 바꾸면 충분히 현실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용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그 과정을 봐달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만약에 그러면 정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시행 안 합니까? 왜 주변국들, 왜 스위스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 부결됐죠? 반대 70% 이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 복지 선진국 국가에서 기본소득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핀란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으면은 핀란드에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복지 선진 국가들도 심지어 아니면 인도나 나미비아 왜 지금 전 국가적으로 시행 안 합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위성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이 너무나 없던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만 보자면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다 실험뿐입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들 이제 뭐 핀란드에서 왜 진행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핀란드에서 계속해서 지금 실험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토론 시간 다 마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종 발언 전에 발언을 끝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찬성 측이 동의하셨으니까 반대 측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입장 있으시면 최종 발언 전에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저도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 겁니다. 그 완전한 실패라는 거 기본소득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한계가 너무 지금 명확히 보이고 아직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제대로 성공한 국가가 성공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다 추정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비과세 감면,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토론대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걸 못 봤기 때문에 제 반대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한 실패라기보다 아직 시기상조다, 많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토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 토론자들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대팀 제2 토론자는 최종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배격하는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취지 당위가 타당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바람직한 정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 현실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취지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 제약이 엄연한 현실에서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파괴와 증세를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내하기에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기존 조세 복지를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반대팀 제2 토론자의 최종 발언까지 끝났고요. 다음으로 찬성팀 제2 토론자의 최종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동일하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권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모냐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은 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이들과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제다라고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기본소득, 자산소득 1,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경제포럼 등 갖가지 보고서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고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7회 충북대학교 토론대 논박 발생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팀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심사 내용 정리하실 테니 양측 경기 토론자분들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심사 평정이 못하는 여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기해 주시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다 마쳐주셨고요. 심사 총평을 먼저 듣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의사소통센터장이신 장충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 상황도 좋지 않아서 자주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텐데 준비를 많이 잘 한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좀 아쉽다면 원래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예를 들어서 시간 같은 것도 정해진 시간이 딱 있으면은 준비를 하면서 그게 딱 맞춰서 최대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인동 같은 경우도 시간이 계속 한 1분씩 계속 남아. 질문도 그렇고 반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못할까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준비할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뭐가 좀 다양하게 논의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뭐 양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팀별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찬성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반대쪽에 가장 큰 논거로 들 수 있는 게 재정적인 거잖아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그럼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비과세 감면한다 하면 비과세 감면을 어떤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 세수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건데 그런 게 있을 그냥 감면하면 된다, 정세하면 된다 같은 경우는 다 모호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너무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새로 수치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쪽에서도 뭐 수치로 되든 아니 수치로 못 되면은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드러나거나 하는데 좀 그게 대해서 좀 못 파고들어간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좀 끌려간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쪽 모르겠어요. 두 팀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험이 조금 더 있는지 이쪽에서 독자적인 논거로서 하지 못하고 이쪽 논거에 끌려가는 반대쪽의 그런 측면이 약간 있어서 좀 아쉬운다 할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볼 때 반론 같은 경우가 입론은 사실 좀 쉬워요. 입론은 미리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쉬운데 반론은 상대편 입론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입론이 뭘 하는가 잘 듣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다 해줘야 돼요. 세 가지로 주로 입론을 많이 하잖아요. 세 가지에서 한마디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내 입론을 더 강화하는 측면의 반론이 좀 있어요.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걸 하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규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음에 어떤 또 이런 대회다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도로 여러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팀 다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심사위원 회의 결과 오늘의 우승팀은 부활한 마르커스 팀으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잠시 객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시상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식장을 인건하는 동안 약 5분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스태프들은 여기 시상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강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다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식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텝을 여기 다 밀어주시고 마이크 조심, 선 조심. 진수생 주차권 두 분 교수님들 주세요. 책상 치우고 대진판만 가운데로 이 대진판만 가운데로 저기 일단 제일 저쪽으로 다 치워놓고 나면 이거는 가운데로 다 찍을 때 필요하니까 가운데로 책상으로 풀어서 이걸 딱 시상식 대상 팀들 좀 확인할게요. 존박 팀 오셨습니까? 존박 팀. 예. 그럼 정농 연합팀. 정농 연합팀.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네, 다 오셨네요.
익스프레스 팀하고 보안 마르크스 팀 다 다녀오셨습니까? 보안 마르크스 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네. 3일째 된 거예요. 빼기만 하고 뒤에 엄청 아프다. 정신 차리고 수술하고 보안 마르크스 팀의 정치의 역과 이하연 그래서 청년 여기서 보호자가 사인하고 좀 엄마 아빠랑 똑같이 충분히 나한테 받아주지 잘안 해주고 다른 데서 근데 있어요. 진짜 별거 안 해. 목사도 수술되고 있으면 선생님 되게 무섭고 작년보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 교수님이 가져왔어요. 그 시간이 드렸죠. 좋은 거 같은데? 우리 기회는 없어서 놓고 왔나? 여기는 또 이야기가 화장실 갔어요? 진짜 했나 보다. 아니, 부장이 너무 아니 그게 너무 충분히 이렇게 하는 건 그걸 많이 피해 주는 거지. 너무 할 게 없네. 그쵸. 우리 중간에 피드백. 네, 이제 시상식 참여 인원들이 다 도착했어요.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시상식 대상자들 조금씩 앞으로 오시면 들어오고 나가는데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7회 중국대학교 토론대 논바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승전 경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상식은 수상자 상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장 수여는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시상은 창의음악기획본부 의사소통센터장이신 장순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먹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상자는 존박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박팀 상장 우수상 팀명 존박 기계공학부 심선보 장광후 위 학생은 충북대학교 창의음악교육본부 의사소통센터가 주최한 제7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농연합팀입니다. 시상 단체 촬영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농연합팀
상장 우수상 팀명 정농연합 정치외교학과 김익환 농업경제학과 양종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상장 총장 명예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총장 명예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상자는 익스프레스 팀입니다. 익스프레스 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우수상, 최우수상, 팀명 익스프레스, 철학과 허철, 농업경제학과 정윤채. 위 학생은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의사소통센터에서 주최한 제7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박. 총장님의 상장과 상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상 수상자입니다. 고아람 마르크스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앞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대상, 팀명 고아람 마르크스, 정치외교학과 이아현 국지훈. 위 학생은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의사소통센터가 주최한 제7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총장님의 상장과 상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상장 기호를 모두 마치고 수상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 대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심사위원님들하고 사회자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주시죠. 대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제도 떼어 찍어줄 거예요. 따로따로. 심사위원 입장 따로 준다고 해. 나보다 안 된다고. 상장은 다 규정상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팀 1인 팀 2인 1팀이 팀명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4번으로 필요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도 앞으로 서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면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린다. 프레카드 나와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해 학생.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든 교육 일정 마치고 모두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